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통찰을 담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KBS의 렉처멘터리에서 탄생한 명견만리 윤리기술, 중국 교육편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하는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내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아니면 중국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의 명쾌한 답을 주며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명견만리 관련 PDF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보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본론 책의 핵심 내용과 통찰. 1장. 착한 소비의 지갑 속의 투표용지. 여러분, 매일 하는 소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견만리는 소비를 지갑 속의 투표용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기업의 방향, 사회의 가치, 심지어 세상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2006년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1.3포인트였지만 2015년에는 22포인트로 급등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저렴한 제품만 찾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책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착한 소비의 증가입니다. 왜일까 궁금하시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 제품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소비를 선택했어요. 이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소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독일 훔볼트 대학의 최후 통첩 게임 실험이 큰 힌트를 줍니다. 어가 10만 원을 B와 나누는 상황에서 B가 제안을 거부하면 둘 다 아무것도 못 받아요. 놀랍게도 어의 84%가 5만 원 이상을 제안했고 2에서 3만 원을 제안했을 때는 B가 거부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 사람들은 돈보다 공정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실험은 우리의 소비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공정함과 윤리를 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다음 챕터에선 이 윤리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2장. 청렴의 가치 깨끗해야 강해질까? 자, 이제 청렴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청렴한 사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명견만리는 청렴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1994년 강력한 반부패법을 도입한 뒤 아프리카 최상위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2016년 1인당 GDP는 5,897달러.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죠. 하지만 한국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68개국 중 37위, OECD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어요. 경제 선진국인데 부패는 개도국 수준이라는 비판도 들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은 한국의 부패를 엘리트 카르텔형으로 분류했어요.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이 인맥으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죠. 하지만 김영란법 같은 제도가 희망을 줍니다. 청렴도가 1점 오르면 GDP가 0.029%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청렴이 경제적 번영의 열쇠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볼게요. 3장. 인공지능과 함께할 미래. 이제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인공지능 AI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명견만리는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구글은 14년간 AI에 31조 원을 투자했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구글 소속이에요. 페이스북도 2015년 한 분기에 1조 2천억 원을 AI에 쏟아부었죠.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그 비밀은 빅데이터와 딥러닝에 있어요. 2010년 전 세계 데이터는 1제타바이트를 넘었고 2020년에는 35제타바이트로 폭증했어요. 딥러닝은 이 데이터를 인간 뇌처럼 분석해 패턴을 찾아내죠. 이 두 기술이 AI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스티븐 호킹은 AI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AI 무기는 인간 개입 없이 살상을 결정할 수 있고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예측도 나왔죠. 그렇다고 두려워만 할 건 아니에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AI를 제조업과 융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어요. 기술을 기회로 바꾸는 법, 다음 챕터에서 더 알아볼까요? 4장.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시대. 플랫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명견말리는 플랫폼이 현대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바로 열린 생태계예요. 애플은 WWDC에서 5,000명 이상의 개발자와 협력하고, 구글은 운영체제 특허를 공개해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겠죠. 이로 인해 개발자와 사용자가 함께 플랫폼을 키우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어요. 이 개방성은 문화산업에도 퍼졌어요. 디즈니의 레니꼬가 팬들의 리메이크로 더 큰 인기를 얻은 사례 기억나시죠? 이제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집단지성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예요. 개미 한 마리는 작지만 수십만 마리가 뭉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죠. 여러분도 이 집단지성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기회와 위험이 기다릴까요? 5장. 방 안에 들어온 코끼리 중국. 이제 중국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유커 쓰나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15년 1억 2천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170조 원을 해외에서 썼어요. 제주도도 유커 덕분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중국 여행사들이 제주도 수익의 55% 이상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제주도 땅의 1.1%가 외국인 소유가 됐어요. 그중 44.4%가 중국인. 이건 방 안의 코끼리 같은 문제예요. 방 안의 코끼리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뜻해요. 중국은 기회인 동시에 위험을 안고 있죠.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중국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국의 젊은 세대, 주링허우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챕터에서 만나봅시다. 6장. 대륙의 딜레마와 젊은이들. 중국 경제는 최근 불안정해 보입니다. 증시 폭락, 부동산 거품, 수출 부진하지만 명견말리는 중국의 진짜 힘은 사람에 있다고 말해요. 특히 2억 명의 주링허우 세대. 1990년대생 주링허우는 자유분방하고 IT에 능숙한 얼리 어답터예요. 샤오미가 5년 만에 기업 가치를 200배 키운 배경에는 이 세대가 있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6억 9천만 명, 오이오 시장도 급성장 중이에요. 이 젊은 세대의 소비력과 디지털 감각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해요. 우리도 이 시장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교육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미래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7장. 교육 온순한 양이 아닌 창의적 리더로. 한국 교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견말리는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을 온순한 양으로 만든다고 비판해요. 서울대 우등생들도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고 하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1위지만 취업률은 58.6%에 불과해요. 학자금 대출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하고요. 이제 양적인 성장 대신 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프랑스는 철학 교육으로 비판적 사고를, 핀란드는 융합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웁니다. 우리도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이 모든 통찰을 정리해 볼게요. 8장. 지식의 폭발과 새로운 교육. 마지막으로 지식의 폭발 시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인류 지식은 13개월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인쇄를 중단한 것도 이 변화의 상징이죠.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하는가예요. 프랑스는 철학으로 논리적 사고를, 핀란드는 융합교육으로 통합적 사고를 키웁니다. 한국은 학습 효율성에서 OECD 24위에 머물렀어요. 이제 변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판단력, 통찰력, 통섭력,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에 동참할 준비 되셨나요? 결론: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 명견말리는 윤리, 기술, 중국, 교육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우리의 미래를 조명합니다. 착한 소비와 청렴은 사회를, AI와 플랫폼은 기술을, 중국은 기회와 위험을, 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죠. 이 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설계할 사고의 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이 통찰을 바탕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래 링크에서 PDF 자료도 꼭 받아보시고 명견말리를 읽어보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